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적한 북한과 시리아 간 핵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는 유엔에서 북한 정권을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일,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과 시리아의 과거 협력 정황을 거론했습니다. 핵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는 의혹을 받았던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 일대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곳입니다. We further note, with continued concern, the IAEA Director General's finding that the Deir el-Zor reactor had features comparable to the gas-cooled graphite-moderated reactor at Yongbyon in the DPRK. 시리아는 이후 IAEA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모든 잔해를 치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제사회는 해당 시설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0년 NPT 평가회의 준비를 목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특히 회의 직전 제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비확산 체제와 지역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 때까지 미국은 모든 NPT 당사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는 데 성과를 낸 엄격한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통상 회의 마지막 날 발표되는 권고안은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 사이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유엔본부에선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가 납북자 행사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Let's call it what it is. It's a criminal organization. They're thugs and murderers. 이날 행사에는 14년 전 실종된 미국인 납북자 데이비드 스네든과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가족 등이 참석해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날 서북 지역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약 300km 이상 비행한 뒤 해상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셰너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오후 북한이 발사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겠다면서 외교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미군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으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태세 조성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 국방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의 특징은 요격도 어렵고 한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방향만 남쪽으로 돌리면 인구 밀집 지역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말인데 일각에서는 핵무기 장착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3일과 9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뺀 한국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 오산 공군 기지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이스칸다르 탄도미사일과 성능이 비슷할 경우 수백 킬로미터 반경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It is very destructive, and it will destroy people, buildings, and damaged vehicles within a few hundred meters. 지난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 모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핵탄두가 지름 약 60cm 정도 나갈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런 핵탄두는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분석했습니다. Warhead that we've seen, the mock-up that we saw Kim Jong-un pose with was about 60 centimeters in diameter. I would regard that as a credible design, and that would definitely fit on this.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보복 능력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So we're talking about
400 to 500 kilometers, I would guess. It's positioned as a defensive retaliatory capability.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 이동형 미사일인데다가 비행 궤도까지 수정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요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에서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하라, 또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라, 이런 촉구들이 이어졌습니다. 미 정치권의 반응은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일주일 새 2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을 풀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제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resume our military exercises. I think we should increase our sanctions. I think we should do everything we can to force them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on the terms of agreeing to implement the things they've said, which is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동안 미북 협상에 대한 기대를 표명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실망감을 드러내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I'm disappointed. I hope we can work something out. But we're not going to work something out by being weak. We're going to have to be very, very firm with Kim, and the ball's in his court. 지난 4일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도발 계기로 커진 미북 협상에 대한 회의감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I never thought they were positive, and I just don't think he's ever going to voluntarily give up his weapon. Well, at this point, it's very difficult to see how Kim Jong-un finds his way back to fulfilling a promise. This is why I've said all along that we must fully enforce the doctrine of maximum pressure. 미 정치권은 이미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도발 이후 대북 경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북 협상에 대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의 유대 관계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위 트럼프식 대북 외교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의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북 정상 간 외교 지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현재 협상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대통령이 말했듯이 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협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북한 화물선을 압류했는데 비핵화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10일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폼페오 장관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발표하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측과 핵심 의제인 군축협정 체결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공동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 방법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양국 간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고 비핵화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건설된 북한 전략군의 미사일 작전기지 중 하나라며 평안남도 운산군의 유상리 기지를 지목했습니다. CSIS의 빅터차 한국석자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유성리 기지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63km 떨어진 곳으로 지원 부대와 함께 여단급 또는 더 큰 규모의 부대를 수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곳이 CSIS가 지목한 20곳의 미신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 가운데 한 곳일 가능성을 거론하며
FFVD 과정에 분명히 포함돼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